네. 자, 신털남이고요. 한국경제신문 털기. 2015년 9월 5일 토요일자 신문이고요. 자, 또 털어보죠. 일면에 보니까 또 이게 났습니다. 자, 저금리 덫에 걸린 생보업계 삼성생명 수익률 연 3%대로 이런 또 헤드라인 기사가 있어요. 국내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의 올 상반기 자산운용 수익률이 처음으로 연 3%대로 떨어졌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채권 운용 수익률이 급락한 탓이래요. 예.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에 175조 8천억의 자산을 채권, 주식, 부동산, 대출 예금 신탁 등에 투자 운용한 결과 연 3.84%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 생명보험사,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뭐 재보험사 이런 건 빼고 손보사가 있고 생명보험, 그 줄여서 이제 생보사 이렇게 부르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생명은 생보사죠. 생명보험회사. 근데 보험사들이요, 보통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냐면,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여기 제가 기사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관 대출이라고 해서 혹시 뭐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받아 먹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수익을 많이 내요, 보험회사들이.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뭐 미국은 제로금, 일본, 미국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도 덩달아서 계속 떨어진다, 뭐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생보사들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낸 보험료를, 그거는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생보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까먹었어, 손실이 나버렸어. 그럼 이게 타격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해약을 하고 내가 낸 보험료 다 돌려도 이렇게 버리면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데 다 까먹어버리면 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생보사들이 안전자산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안전자산이란 건 다시 말해서 주로 이제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국채라든가 좀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공기업에서 발행한 공채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이제 국채와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공채를 합쳐서 보통 뭐 국공채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그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주로 그런 데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단기 채권이 아니라 중장기 10년물짜리, 뭐 심지어 30년물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죠. 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이 채권에 투자한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보통 채권 수익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내가 채권에 투자했어. 그 말은 뭐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거기 채권 발행한 업체, 뭐 나라라든가 기업 이런 데다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채권 수익률이 그 이자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금리 시간에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시장금리도 따라가게 돼 있고, 그죠?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국고채. 수익률이 거의 대표적인 시장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떨어진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기사 내용이.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명심하셔야 될 게, 나중에 제가 또 다 알려드리겠지만, 은행주, 보험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리.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주가도 같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반면에 금리가 떨어진다. 기준금리가. 그럼 그 은행주나 보험주의 주가도 덩달아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은행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은 주로 이제 주 수익원이 뭐예요. 물론 대출도 하지만 예대 마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진율로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이고 대출해줘갖고. 그러니까 예대 마진 뭐 예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은행 얘기 시간이 아니지. 또 길어져. 그럼 보험사는 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냐? 보험사 주가는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가 그 역마진이라고 그래요. 역마진. 여기 뭐야? 거꾸로 반대. 마진이 거꾸로 반대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보험회사들이요. 보험 상품을 팔잖아. 뭐 종신보험이다, 암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과거에요. 그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주로 그러니까 ELS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많이 팔았어. 그때 보험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근데 그때 보통 대부분은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팔았다고요. 그거를. 고금리가 뭐야? 높을 고짜. 금리 많이 줘. 이자 많이 준다고. 그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그리고 확정금리야. 변동금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험 상품의 만기가 10년짜리인데 이거를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면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 이자 금리를요. 10% 드릴게요. 그리고 그건 확정돼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래갖고 엄청나게 팔았어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또 그 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웬만한 기업들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은행권들인데 그래서 막 통폐합되고 구조조정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당장 살아야 돼. 지금 생존이 위협받게 돼 있단 말이야. 잘못하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팔고 보자. 그렇게 된 거야. 좀 길게 보지 않고. 급하니까 당장. 응? 그래갖고 그걸 엄청 팔았어요 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다 이래갖고. 역마진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 상품 가입한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높은 이자를 계속 줘야 돼. 그건 나가는 돈이야.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그죠? 그래서 그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보험료를 갖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자산, 대표적인 게 국채, 공채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채권을 산다고. 그럼 보험회사들이 이번에 거꾸로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채권에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주는 이자보다 보험사가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가 더 작다고. 그죠?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믿지는 장사.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진이 거꾸로 발생을 한다고 해서 역마진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렵죠, 말이. 그래서 역마진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저렇게 한없이 떨어지면 보험 관련 주가도 덩달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생명보험회사가 삼성생명이잖아요. 응? 올해 상반기에만 175조 8천억의 자산을 투자했대요. 어마어마하죠? 175조. 그죠?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고작 1년에 낸 수익률이 3%대래. 사상 최저랍니다. 응? 우량 국공채를 장기 보유하는 보수적인 채권 운영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안전자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채권 운영을 하다 보니 금리 하락의 영향을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금리가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대요. 누가? 삼성생명 회사 관계자가.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FRB에서 금리를 진짜 9월달에 그 FOMC가 올해 그 현지 시간으로 그 이번 달 9월 16일, 17일 그때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릴지 안 올릴지도 지금 너무 불투명하고요. 설사 올린다고 해도 찔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설사 올린다고 해도 기준금리를 FRB에서 수익률이 호전될 것으로 저는 뭐 살짝 호전해야 되겠지만
힘들 겁니다. 이거 그래 봐야. 그래서 보험 관련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영마진. 나중에 그 업종 털기에서 제가 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면의 두 번째 기사 넘어갈게요. 최경환 내년 성장률 전망 3.3%로 낮춰. 그죠? 당초에는 3.5%라고 하더니 이번에 3.3%로 낮췄대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3.5%에서 3.3%로 낮춰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뭐 부정적인 사람으로 뭐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3. 몇 프로라고 지금? 3.3%도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여건만 좋아진다고, 글쎄요, 저는 국내 여건이 그러고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지도 나중에 또 뭐 따로 뭐 기획 하나 해가지고 또 알려드릴게요. 최 부총리는 이전과 같은 중국의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당국의 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착륙이래요, 연착륙. 그 신문 기사에 보시면 연착륙, 경착륙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것도 또 궁금해하실까봐. 연착륙은 뭐냐면요, 비행기를 떠올리세요. 비행기가 그 공항에 착륙할 때, 활주로 이렇게 쫙 착륙할 때 어떻게 착륙합니까? 고도로에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천천히 낮추면서 안전하게 활주로에 탁 착륙하잖아요. 그게 연착륙이야.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급작스럽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좋아지거나 점진적으로 나빠진다. 그 얘기야. 응? 그래서 비행기를 떠올리시라고요. 경착륙은 뭐예요? 경착륙은 갑작스럽게 경기가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급작스럽게. 안 좋은 거죠, 그 경착륙은. 근데 저는 저는 그 최경환 부총리님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경제학 박사인가 뭐 학위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엔 그래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연착륙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중국 때문에. 예.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국의 문제라고,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잘못돼 버리고 진짜 경착륙이 돼 버리면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뭐 그런 기사 났어요. 근데 이 최경환 부총리님께서는 모르겠어,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번에 중국에서 위안화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평가 절하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개박살 내놨잖아요, 중국이. 뭐 중국이 참 고마운 나라야. 보면은 뭐 때 되면 어김없이 황사 우리나라로 보내줘.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는 또 초미세먼지 막 우리나라로 때 되면 항상 보내줘. 예? 평가 절하시켜갖고 코스피 코스닥 개 박살을 내줘. 참 고마운 나라예요. 예. 근데 그때도 이 부총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중국에다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뭐라고 그랬지? 그때 큰 영향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지? 하여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론에다가. 그게 어떻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A5면에 아까 그 일면 기사 좀 상세 기사네요. 났어. 삼성생명 사상 최저 수익률 쇼크. 생보사 저금리 공포 현실로. 연 1%대 금리의 수익률 1% 급락. 1%포인트. 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저금리 덫에 걸린 생보업계.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도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은 보험사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보험사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데가 은행권인데, 실제로 그랬어요.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 시작되면서 제로금리 내리고 이러면서, 물론 일본 정부에서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통계에 의하면요.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져 버리면, 그죠? 1% 떨어져 버리면, 은행들의 평균 단기 순이익이요. 뭐 몇 프로라고 그랬더라.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에 비례해서 단기 순이익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은 아주 치명적이죠.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금리. 뭐 금리나 경제 성장률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역마진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보수적인 자산 운용의 대출 비중도 낮았던 탓이다. 은행은 그나마 대출 비중이 높죠. 은행들 재무제표 거기 중에서도 재무 상태표에 보시면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뭐 그러잖아요. 가끔 CF, TV 광고 이런 데 보면 뭐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 뭐 자산이 뭐 우리나라 국내 1위다, 뭐 자산 규모가 뭐 몇백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자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요. 다 대출 채권이에요. 돈 빌려줬으면 채권이 발생하잖아. 내가 받을 돈. 그 자산의 거의 100%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대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면 대출 채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그나마 선방한 생명보험사도 있대요. 예를 들면 한화생명 이런데. 근데 그나마 거기는 왜 선방했다고 이렇게 나오냐 하면, 금리가 떨어져갖고 역마진이 계속 발생해버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갖고 있던 채권을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익률을 방어했대. 예. 임시 방편이죠. 그냥 단기 처방. 이게 왜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돼요? 제가 금리 할 때 말씀드렸죠. 분명히 진투방에서 금리 시간, 유가 금리 환율을 알아야 됩니다 했죠.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제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올라간다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냅다 팔아버린 거지. 그래서 수익률을 방어했대. 역마진 심화, 전문가들은 대체 투자 늘려야 된다. 근데 대체 투자가 이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말은 좋아. 대체 투자 늘리면 왜 안전자산 뭐 채권 이런 데만 투자하냐 그러면, 다른 자산 투자할 때 많은데 거기다 투자하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수로부터 보험료를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투자금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산을 운용하는데, 아니 나 같아도 위험 자산에다가 공격적으로 막 투자하기 그거 힘듭니다. 그러다 혹시 잘못되면 진짜 반토막이 났다든가 이래버리면 난리 나요 진짜 그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뭐 전문가들은 대체 투자 늘려야 된다.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님 기사 또 나왔어요. 미국에서 FRB에서 즉 금리 올려도 한국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큰 소리를 떵떵 치셨네요. 예. 아, 데자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기습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시켰을 때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 걱정하지 마라. 우린 중간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네요. 예? 대규모 자금 유출이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저렇게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그러다가 오늘 토요일째 하고 있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잠깐 반짝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대형주 위주로 다시 담기 시작했는데 저것도 불안하고요. 일시적으로 저가 매수다 해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지켜봐야 되지. 근데 저렇게 안 그래도 그 전부터 계속 지금 외국인들 자금 빼갖고 지금 순매도 계속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대규모 자금 유출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뿐일까요? 아시아 신흥국도 지금 다 작살이 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태국 그 나라 화폐 가치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자금 다 빼는 거야. 제가 환율을 할 때 말씀드렸죠. 응? 글쎄요, 뭐 우리 부총리님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 이분 말씀이 맞기를 바래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양재대로 있잖아요. 양재대로 신강남 개발축으로 급부상, 개포 가락 2만 가구 재건축도 본격화. 뭐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부동산 관련 기사. 뭐 주 내용은 그거예요. 그 재건축 단지 많잖아요. 개포 주공도 있고 수서 이런데 그래서 아파트값 1억 이상 껑충 뛰었다 이런데 그래서 뭐 개발 붐이 일어날 것 같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의 그 작품이시죠. 역작 최대 역작 작년 그 취임하시고부터 내가 부동산을 좀 건드려 보겠어 이래가지고 좀 거품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죠. 뭐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 다음에 뭐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A14면 증권면인데요. 뭐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기관, 바이오주 집중 매도, 코스닥 또 4% 하락. 그죠? 이달 들어서만 2천억 넘게 팔아. 바이로메드 20%, 메디톡스 8% 하락. 많이 오른 주식 정리하는 분위기. 장외 주식이죠. 이거 바이오 대장주로 지금 급부상 중인 올리패스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요. 미국 수출 불발됐나봐. 거기에 투매 양상도 또 겹쳤대요, 지금. 예. 바이오주는 뭐예요? 성장주죠, 성장주. 그래서 원래 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진투방 할 때도 한 3번인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쉬어야 된다고 제가 눈을 강조하고 현금 비중 늘려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올 초부터 바이오주가 날라갔죠. 제약 바이오주가. 그러다 이제 중국이 저렇게 꼬꾸라지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된 소리를 맞아갖고 지금 된통 맞아버렸죠. 바이오주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공포, 탐욕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 시장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면 사람들 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겁에 질려갖고 안전한 거를 찾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바이오주가 물론 뭐 10년 후를 내다보고 나는 정말 멀리 보고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 바이오주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예. 지금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올해 초부터 왜 바이오주 제약주가 날아갔냐면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유동성이 밀어 올린 거라고 봐요, 저는. 유동성이 밀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그 안에 잔뜩 끼어 있고 그죠? 물론 옥석을 가려서 본다면 괜찮은 바이오 주식도 있죠, 진짜. 그런 기업도 훌륭한 기업도 있는데 군중 심리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와 해서 같이 한 군데로 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확실성, 변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쏠림 현상이에요. 뭐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쪽으로 쏠리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롤러코스터가 된다고요. 바이오주가 그랬다고. 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특히 개미 일반 투자자분들이 우하고 전부 다 바이오주 제약주 화장품으로 다 쏠려버렸죠. 물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예? 하루 종일 주식에만 매달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들은.
직장도 있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탐욕에서 공포로 바뀌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빠지는 데가 이런 성장주들이에요. 성장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이오는 근데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나중에 또 다 해드릴 건데 손에 꼽으라면요. 장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심지어 10년 앞을 보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가 노린다면 딱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하나는 로봇입니다. 로봇. 두 번째는 바이오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 중기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왜? 지금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내가 트렌드를 읽어가지고 5년, 10년을 내가 보고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로봇하고 바이오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로봇은 제가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점에 집중적으로 한번 코너를 마련해서 해드릴 거예요. 로봇. 근데 우리나라 로봇들은 뭐 죄다 청소만 해. 맨 청소기밖에 없어.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야,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들도 이제 다 팔아 제끼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면을 제가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왜 현금 비중 늘리고 지금 투자할 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들 보세요. 저거 기관들 지금. 왜 저렇게 다 팔아 제낄까요? 특히 그 성장주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직업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야. 왜 저럴까요? 예? 잘 생각해 봅시다. 예, 일단 그냥 요 정도로만 해서 2015년 9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